올해 6월 10일 날 갑자기 전화를 받고 이제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얼굴을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을 했죠. 그 뇌암이 머리 절반 이상을 넘어간 상태였어요. 보는데 이제 너무 참담한 상태니까 저희는 현실인지 구분도 안 되고. 11년 만에 눈앞에 나타난 제보자의 엄마이자 아내가 말기 암 환자였고 15일 만에 사망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유가 믿기가 어려운 얘기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성공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거쳐간 직장들의 동료들의 증언도 한번 들어봤는데 비슷한 증언들이 이어졌어요. 안녕하세요. 뉴욕의 김혜선입니다. 이제는 가격 경쟁이 아닌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쟁의 시대입니다. But Alex was an amazing boss and definitely the best boss I've had in my career. She was very smart, driven, super strategic, high level of integrity. 정말 이 메일이 조작됐다라고 조작이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냉철하게 판단도 되게 빨리 잘하셨고, 그리고 카리스마도 되게 있고 리더십도 되게 좋으셨었고요. 그만큼 멘탈도 약하신 분도 아니고요. 그게 만약에 그분이 그 사람들의 게임에 넘어갔다고 해서 그게 진실로 판명이 나도 저는 되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보자들은 이와 관련된 증거도 있었다고 했죠.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은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저희한테 이제 뭐 어머니가 쓰던 짐을 뭐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저하고 가 차를 타고 그 알려준 주소로 가서 보니까 양로원이었고 트렁크가 한 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봉사해줬고 뭐 어머니 때문에 돈도 썼다고 하면서, 근데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쪽에서 그냥 보살펴 준 거구나 그러고 있었고, 한 1, 2주가 흘렀을 거예요. 저희는 뭐 다른 거 정리하고 어머니 관련된 거 그러고 있다가 어머니가 남긴 수첩을 보니까 이런 뭐 이메일이나 비밀번호 같은 게 다 모아져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어머니 이메일을 열었더니 근데 이제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저는 읽다가 졸도해서 쓰러졌고, 아버지도 뭐 차마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살인마들이라고 진짜 당장이라도 막 잡으러 갈까 고민도 되고, 정말 너무 이상을 잃고 저희 어머니를 죽였으니까요. 이 메일 중에 가장 특이했던 점은 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여성이었던 고인이 이 메일 속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허락받는 방식의 메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뭐 매월 가계부 써서 보고하게 만들고 매달 쓴 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도 되냐 허락받게 만들고, 가족이랑 작가님도 전화했다고 하면 꾸짖고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맨날 그 고해성사라고 해서 시키고 그랬더라고요. 제일 분노했던 거는 맨 처음에 2019년 12월 전에 이제 어머니가 미국에서 이제 배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찾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병원 진단에 의지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서 이겨내야 된다 이러고 시간을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을 끌었어요. 암 치료하고 나면은 뭐 항암이나 추적을 계속 해야 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건데, 네 죄 때문에 네가 아픈 거다 이러면서 또 항암 받는 거 늦추고 못 받게 하고, 그 내용이 있어요. 이메일을 보다 보면. 근데 진짜 그걸 읽는데 정말 아들이 뭐 이런 뭐 속을 썩이는데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야 된다. 가족들이 김혜선 씨와 인연이 끊기게 된 것은 애선 씨가 갑자기 미국으로 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미국에서 지내던 곳에 그 집에 엄마의 흔적들 그리고 너무 알기 어려운 이 모든 비극의 단서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찾아갔습니다. We didn't even know that she was living here. We thought she was living in New York because her job it was. She had her business in New York. Yeah. Yes. You did it. 이게 다 그 미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여기 와서도 미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쌀, 완전 쌀. 종말론이 오면 이제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너무 음산했고요. 네, 집을 어머니가 사시던 집이지만 그 뭐 김장이 자기 맘대로 꾸며놓고 자기 시설처럼 만들어놨잖아요. 어머니 방을 갔는데 정말 막 옷도 누더기 같은 옷밖에 없고 그 너무 오래 입고 싶지 않았어요. 메일을 읽다가 가장 놀랬던 대목이기도 한데 유언이라는 키워드로 너무나 많은 메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을 공동체에게 바치겠다 이런 취지의 표현들을 써가면서 유언 공증 절차를 밟기도 했습니다. 유언 공증은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미 뇌암 말기여서 마비도 진행됐고 그래서 그쪽에서 유언 공증을 받으려고 시도한 점은 이메일에 있는데 김혜선 씨가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지낸 동안 계속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은 상대가 있었는데 그 신부라는 사람,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해야 했어요. 지금은 신부님이 아니시잖아요. 그거는 되죠. 파면 되신 이유는 뭐인 거예요? 그건 모르죠. 다만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은 소리는 어느 여자분께서 따님인데 신부님을 끼고 자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여자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근데 그 땅을 그렇게 하고 싶다 어쨌다 그랬었나 봐요. 그 남편이 우리 신부님이 당신 부인을 꼬셔갖고 그 땅을 가지려고 했었다. 신부가 개인적으로 땅을 기부받았다? 이상했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었어요. 등기부 등본이 남아 있었고 가장 이상했던 건 이 신부가 왜 파면됐느냐 였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교구청에 직접 물어봤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파면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직을 그만둔 거다. 왜 그만뒀는지 그리고 그 전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 신부 외에 같은 형제의 신부였던 김수 신부도 나란히 파면됐던 걸로 나와 있었고 그 시기는 2011년이었습니다. 그것도 형도 있잖아요. 그 둘 다 같이 면제됐거든요. 제가 언뜻 보면 굉장히 심신 깊은 형제로 보였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었고 별명으로 뭐 속칭 마리아 오빠 이렇게 부르고 했었는데 둘 다 굉장히 조용하고 심신 깊고 그런 모습으로 비추었지만 그 어머니 관련해서 문제 있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다른 사인을 믿고 있고 그 영향을 아들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파면 이후에 얌전히 지냈던 건 아닌 것 같고 모종의 종교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요. 교구 측에서는 기도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신부들은 파면된 신부들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조심하라라는 공지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신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하고 또 지배를 했던 끝에는 봉헌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넘어왔다고 판단이 되니까 돈을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거의 자산을 이제 관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금매로 내놔서 12억에 내놨다고 들었어요. 고마움의 대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질문지에도 있지만 형법상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끔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종교 범죄죠. 온 가족이 이렇게 빠져들 만큼 뭔가 강력한 세뇌의 힘? 뭐 그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죽음을 이용하는 방식이랄까? 그냥 네, 종양 때문에 부탁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아버지 영혼을 가지고 이제 겁을 주죠. 내가 잘못하면 이제 가족들 다 죽는다. 조만간 또 재앙이 올 거다. 그러면서 그 집에도 막 암막 커튼 설치하고 그 지하에는 이제 식자재들 쌓아놓고. 그 암막 커튼을 왜 하는 거예요? 재앙 때문에 사전에 뭐 차단하려고.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갑자기 막 사재기 하기도 하고, 라면 같은 거나 햇반을 갑자기 막 많이 사놓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상하다고 딱 생각한 딱 그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일 컸던 거는 그 신부와 그 아네스 어머니라는 분이 대화를 할 때 어머니 통장하는 게 마를 날이 없네 라는 말을 듣고 좀 뭔가 좀 정신이 트여가지고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맞아요. 돈 세탁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할 거 아니에요. 25일마다 그 불치한 급여를 빼서 다시 공동체 소유의 통장으로 넣으니까 그게 돈 세탁이지 않냐. 그럼 그 다시 나중에 또 다시 월급으로 돌아가고.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혈변을 보고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병원에 안 가봤던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나오랬죠. 이 사건이 그냥 가벼운 사건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들이 대를 이어서 이런 논리를 계속 심화하는 것 같아요. 이 집단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소멸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현이라는 인물이 이미 신학대학을 졸업한 거죠. 졸업했고 마음만 먹으면 어딘가에서 종교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김혜선 씨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 JT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신부님 여기 안 계세요? 혹시 어디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대답해 주신 분 선생님 혹시 어떻게 되시나 좀. 해명을 듣고자 했는데 결국 만나는 데 아예 실패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저희한테 메일이 왔고요. 또 내용 증명이 왔죠. 그러니까 불법 취재를 멈추라고요. 나와서 사이비 단체를 상대로 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또 가지고 있는 증거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단체 내에서는 자료들, 유리한 자료만 제출을 한다던가 증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증인들은 차고 넘치죠. 정말 규모가 얼마일지는 상상을 못하는데 제처 같은 경우에 어림짐작으로 한 20억 이상 될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만 봐도 조직도 너무 여기저기 뻗쳐있고 지능적이고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아버지는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경찰에서 받은 신변보호 팔찌를 계속 하고 있고요.